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네, 고용플러스입니다. 조국 공방으로 얼룩졌던 국정감사가 이번 주면 마무리됩니다.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입장차가 워낙 커서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이번 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내년 예산안 심사. 이달 말 종합정책 질의 등에 돌입하고 다음 달 11일부터는 예산 증감액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지만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반면 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나 보여주기식 예산을 쳐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야당도 경제 활성화에 함께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환,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확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정책 변화 없이 보여주기식 행보로서는 어떠한 효과도 이룰 수 없다는 부분을. 특히 쟁점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증가한 25조 7,6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당은 질 낮은 단기 일자리나 구직지원금 등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조 2,200억 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북정책 전환이 우선이라며 감액을 예고한 상태여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책 총동원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악화일로인 대내외 여건을 보면 쉽지 않은데요. 이번 주 나올 3분기 성장률을 보면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시장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 시작 뒤 2차 석유 파동이 터진 1980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번을 빼곤 2%를 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정부는 2.4에서 2.5%, 한국은행은 2.2%를 잡아놨지만 네 번째로 2%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좀 더 지속이 되고 또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이 좀 지연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때 전망치 2.2%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든 연 2% 성장은 달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 참석자 방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제신용평가사 S&P, 피치 관계자와 만나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춘 것에 발맞춰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 2% 이하를 예상한 기관이 많다는 뜻입니다. 계산상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각각 0.6% 이상이어야 올해 2%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24일 발표될 3분기 실질 성장률이 2% 달성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대도시 탈출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30대 탈서울 현상이 갈수록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떠밀려 서울을 등져야 하는 30대 고달픈 외곽살이를 장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가 다들 가는 시각, 강남역 거리 한복판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버스 도착과 동시에 차례로 올라타면서 좌석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버스를 기다리는 줄은 미로처럼 더 촘촘하게 거리를 채웁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경기도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1시간 반씩 걸려서 총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7시 전에 타야지 사람이 없는 편이고 7시 이후에 타면은 거의 서서 2층 버스도 서서 가야 되고 하면은 서울 쪽으로는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과천 쪽으로 얻고 싶기는 해요.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 씨도 최근 15년 넘게 거주했던 서울을 떠나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았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오게 돼서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집값이 조금 저렴하고 깨끗한 신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단점으로는 역시 출퇴근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대도시 탈출 현상이 관측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유독 30대의 탈서울 현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실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30대가 42,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 살펴보면 30대 서울 탈출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서울의 30대 인구는 2010년 174만여 명에서 지난해 154만여 명으로 대략 2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떠난 뒤엔 인근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30대 유입 인구가 49,5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40대와 50대는 각각 2만 명 넘게 서울을 빠져나간 반면 20대는 3만 9천여 명이 새로 유입됐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결국 대학과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걸음을 옮기는 청년층은 여전하지만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집값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이유가 이제 지배적일 것 같고 신도시들이 최근에 비교적 잘 만들어져 왔으니 신혼이나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근교에 있다가 다시 서울 입성을 노려보겠다 뭐 이런 심리 아닐까요?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는 나이인 30대. 집값에 떠밀려 서울을 떠나는 30대 고달픈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주거, 인구, 복지 정책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서울에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지방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존폐 기로에 놓였고 주변 상권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약과 분양이 미달되는 아파트가 늘며 부동산 시장은 침체 늪에 빠졌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인서울 선호 현상, 주거와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삼박자가 잘 갖춰진 서울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 블랙홀은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위기는 학령 인구 감소와 사람들의 인서울 선호 때문입니다. 내년 대학에 입학 가능한 학생 수는 47만 명, 2024년이 되면 10만 명이 더 줄어듭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교통과 문화 등 인프라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가.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지만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2년 전까지 이 학교를 다니고 대학가에 음식점을 차린 졸업생은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합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상권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제 도로도 여기 새로 깔고 저희 학교 등급이랑 뭐 출산율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 학생 수가 줄어서 지방대학가 주변의 상권도 암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오후면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학교 주변 맥주집은 주말 장사는 포기하고 평일 장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매출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적고 평일 판매량이 주말보다 더 많다는 통계가 이런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워낙 놀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중에만 학교에 있고 주말엔 다 서울 올라가거든요. 서울에 확실히 할 게 많고 그래가지고 주중보다는 주말에 확실히 사람이 훨씬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은 한겨울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2,385호. 이 가운데 지방에만 52,054호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만 해도 경쟁률 0인 곳이 속속 등장합니다.
지난달 수도권에선 청약 1순위 경쟁률이 206대 1에 달하는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지방에선 청약자가 아예 없는 아파트도 나온 겁니다.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는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는 데다가 공급 과잉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욱이나 서울로 원정 투자하는 이른바 상경 투자까지 늘다 보니까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채용 시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서울 현상이 지방 소멸이란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승차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가 운전기사들을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프리랜서 기사들의 근무 감독과 지시를 사실상 직접 했다는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기사 공급업체가 타다에 보고한 기사들의 근태관리표입니다. 승객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소명부터 기록상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5분마다 이런 게 떠요. 니네가 이거를 보고 참고를 해서 드라이버들을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희 보고 피드백을 이렇게 다루래요. 기사들은 매일 아침마다 음주 측정 결과도 사진 찍어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타다의 관리는 기사 채용부터 시작됐습니다. 보내준 자료를 똑같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글씨를 바꾸든 글씨체를 바꾸든 내용을 바꿔서 써라. 면접 시험장에 등장한 타다 직원이 규정도 없이 나이 제한을 종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55세 이상 뽑지 말래요. 그 정도도 눈치껏 없냐. 55세 이상 넘어가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냐. 고객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식의. 기사들의 채용 유지 문제도 간섭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배차 제한을 시키든지 제명까지 시키겠다 자기네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문제는 이들 기사가 타다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타다가 직접 고용한 기사처럼 지시와 감독을 하면서 인건비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도급, 불법 파견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타다 측은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무급휴직의 매각설까지 흘러나오며 국내 항공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객 수요 감소에다 유가 인상 등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 건데요. 항공업계가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항공업계 1위 대한항공은 최근 만 2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최장 6개월간 자기개발과 재충전, 가족 돌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업무 문화 개선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업계에선 실적 악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1,0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봤는데 최대 성수기인 3분기에도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재팬 여파로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일본 외 지역으로 노선을 확대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화물 운송도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분석입니다. 10년 만에 역성장한 LCC들도 비용 절감이나 비상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한때 매각설까지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경기 둔화와 환율, 유가 상승 여파에 일본행 여객이 줄면서 적자가 불어난 건데 지난달 기준 여객 수요는 13.9% 줄었습니다. LCC 전반적인 상황으로 중화권과 동남아시아권에서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웃바운드가 아닌 외래객 유치를 위한 그 마케팅의 전환, 인바운드 전략은 이제는 수립을 해야겠다. 지자체, 공항공사, 그리고 관광업계 좀 중장기적으로 인바운드 유치 전략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신규 항공사 3곳이 조만간 비행에 나서면 하늘길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만큼 항공업계의 활로 모색이 시급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고용률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9월 고용률에도 청신호가 보였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8월부터 고용률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원래 9월은 상반기 채용이 끝나고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용 비수기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땠나요? 네, 다행히 비수기의 소나기는 피한 듯합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34만 8천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렇게 지난달에 이어 취업자 수가 증가폭은 2달 연속 3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고용률 역시 61.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3%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고용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되찾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업종이 증가폭을 견인했을까요? 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 명이, 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8만 3천 명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7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숙박 및 음식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로 중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고 또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궁금한 것이 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제조업일 텐데요. 제조업도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였나요? 안타깝게도 제조업은 11만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역시 6만 4천 명이 줄었고 공공행정, 또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선 6만 2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더욱이 제조업의 경우는 벌써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10만 8천 명이 감소했던 지난 3월 이후 8월까지 감소폭이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업계에선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지난달 다시 11만 명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을 키운 겁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또 전기장비 산업의 실적 악화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취업자 수가 올랐을 때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도 함께 활기를 띠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제조업에 다수 포진되었던 40대 고용률은 78.3%로 0.9%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그 밖의 연령대에선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만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고용률은 4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30대 역시 76.5%포인트로 0.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또 50대 고용률은 75.9%로 0.6%포인트가 상승했는데요.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60세 이상의 역시 43.1%로 1.3%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고용률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비경제 활동 인구잖아요. 그만큼 고용의 양극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지난달 비경제 활동 인구는 12만 7천 명이 증가한 1,628만 5천 명으로 조사됐는데요. 활동 상태로 보면 쉬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3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사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만 2천 명이 줄었고 재학과 수강 역시 5만 8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준비자 역시 71만 7천 명으로 1만 5천 명이 감소했고 구직 단념자는 53만 2천 명으로 2만 4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정도의 통계로만 본다면 고용률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와 함께 제조업이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될 일만 남았는데요. 앞으로 지금과 같은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